과연 유럽 선진국들은 어떻게 교육을 할까? 한국 같은 이런 교무실이 없더라고요. 행정 업무가 없다. 노란 조끼를 입으신 직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담당하고 계셨어요. 프랑스는 결석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자,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의 김성호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가 늘 궁금해하던 유럽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랑스 학교에는 교무실이 없다의 저자이며 현재 그 공교육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씩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교사 김병수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과연 유럽 선진국들은 어떻게 교육을 할까 이게 궁금해서 해외 파견에 도전했는데요. 프랑스 공립국제중학교에서 3년간 근무하고 다시 현재 한국 학교에 복귀한 상황입니다. 지금 책도 그런 제목인데 프랑스에는 교무실이 진짜 없나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이런 교무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게요. 교사가 출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사가 수업이 있을 때 가서 수업을 하고 끝나면 교사가 퇴근을 하든지 알아서. 그리고 중요한 건 결제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여기서 교사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가 없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전문직이다 라는 걸 제가 느끼고 왔어요. 그럼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행정 업무하고 가르치는 업무가 구분된 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원래 이런 시스템이었나요?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제가 좋게 봤던 거는 한국 선생님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업무가 바로 학교폭력 업무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딱 제가 근무한 학교의 사례를 들어보면 학교에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따로 별관처럼 건물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 노란 조끼를 입으신 직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모두 도맡아서 하고, 중요한 거는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가장 힘을 쏟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프랑스에서 시험 문화가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시험이 보통 2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서술형이더라고요. 한국은 제한된 시간에 선택지가 있으면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 생각해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정답을 알아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프랑스의 시스템은 자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시험이더라고요. 프랑스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사교육이 이렇게 많이 없나요? 네, 그게 가장 또 놀라운 점이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통의 아이들이 한국처럼 뭐 영어, 수학 막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끝나면 뭐 축구나 또는 예체능을 잠깐 배우고 이것들을 쭉 지속하더라고요. 자, 그 프랑스에서 하는 유럽에서 보통 IB라고 하는 바칼로레아 시험들을 보는데요.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프랑스의 이 대입제도와 한국의 대입제도가 참 많이 다름을 제가 느끼고 왔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뭐 중3 아이를 담당하고 그 입시 지도도 해보고 해봤는데, 한국은 대학이 확실하게 서열화가 되어 있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 사교육도 받고 학교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에 딱 가보니까 아주 상위에 있는 약 2%, 3% 정도 되는 초엘리트 집단, 그랑제꼴이라고 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일부가 있고, 그 외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칼로레아라는 고등학교 실험을 보고 대학을 본인이 선택한 대학을 갈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 같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잘 내가 마쳤다, 수료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칼로레아 시험의 합격률인데요. 보통 90%가 넘습니다. 보통.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이렇게 써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의대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에는 아주 견고한 상위 엘리트 집단, 그랑제코를 가려고 하는 그분들은 정말 한국의 고3 이상으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 출신들이 이 정치, 경제, 사회를 꽉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요, 중학교부터 교과 교실제로 운영되고 그 자신만의 시간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5년,
중학교가 4년입니다. 네, 아이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은 철저하게 내가 배울 과목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책임에 대한 게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의 교육이 엄격하기로 좀 유명하죠.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한 분한테 여쭤봤는데, 너희들은 집안에서는 뭐 공주가 될 수도 있고 왕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너희들은 결국 하나의 시민으로서 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유치원 안에서, 학교 안에서는 시민으로서 하는 역량과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율성이 또 보장이 된다면 아이들이 그만큼 또 책임지지 못하고 일탈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프랑스에서 직접 경험하셨던 아이들의 뭐 일탈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프랑스 교육의 좀 단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딱 등교 시간이 딱 되고 시간이 지나면 학교 문을 딱 닫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학생이 늦거나 하면 왜 안 오니 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한 명 한 명 끌어안는, 이렇게 공교육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결석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선택과 책임에 대한 거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봤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보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수업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심지어 그 보강을 안 하는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육의 공립학교가 굉장히 우수한 점이 많다 라는 걸 또 느끼게 되었어요, 오히려. 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예. 집단 문화, 가정 문화, 또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좀 끌어안아야 되고 그런 집단 문화가 좀 잘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보시는 프랑스 교육의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 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초엘리트 집단, 그랑제쿨 집단이 거의 정치, 경제, 사회를 그분들이 의해서 하고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있고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너무 큰 갭 차이,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가 한국 교육의 장점이라고 하면 에듀테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접목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커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많이 노력하는 반면에, 프랑스에서 제가 목격한 거는 거의 다가 이제 강의식 수업, 물론 강의식 수업이 절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느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런 뭔가 한국 선생님들의 다양한 이런 수업 방법과 이런 건 제가 솔직히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견한 프랑스 교육의 장점은 외국어 교육을 정말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쓰느냐, 이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까 많이 고민하고 또 글 쓰고 본인한 선택에 의해서 책임도 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에서는 프랑스 아이들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은 굉장히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조맥구라는 또 채널을 운영하시죠. 조맥구 관련돼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를 고민을 했어요. 요즘에 뭐 투자부터 해가지고 한방, 그리고 뭐 플렉스, 뭐 이런 표현도 막 쓰고 그런 게 있는데, 맞아. 네. 근데 저는 인생은 한방이 아니라 플렉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을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싶었어요.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뛰어난 그런 탤런트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끊임없이 도전하고 꾸준하게 하는 그 성실함 하나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자. 그러면 복리 효과가 찾아온다. 그리고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그 뒤로도 계속 저는 이제 꿈을 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 스스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아이들의 꿈과 끼를 실현시켜주고 함께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은 너무 행복하겠어요. 선생님에게 그러면 도전이란 뭡니까? 저한테 도전이라고 하는 건 멈추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고, 내가 나답게 살고 싶은 거, 이 작은 목표들 모아가지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나가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해외 파견을 목표로 해가지고 프랑스란 나라를 갔다 왔고,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프랑스 교육의 장점과 한국 교육의 장점을 융합해보자. 그래서 글로벌 인재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점을 모색해보자. 그래서 작년만 해도 제가 프랑스 아이들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의 중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프랑스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하는 걸 했었거든요. 그렇게 국경 없는 교육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두 번째로 제가 한 게 마을교육 공동체, 이제 마을교육으로 실현을 해보자. 마을교육에서는 학교 교육을 못하는 우리 주민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함께 체험해가지고 그런 마을교육을 실현하자. 세 번째로 제가 만든 게 꿈런스쿨이라고 온라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조맥구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코칭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온라인 학교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뭐 입시교육, 컨설팅 받는 곳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중요하고 꼭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 그 시기에 꼭 들으면 좋은 부모 교육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계십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참 어렵죠. 교육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 같아요. 부모님들이 먼저 꿈을 꾸면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그 목표를 공유하고 이걸 같이 해보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씀 막 이런 거 안 하시고 독서록 발표 대회를 1년에 딱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본인이 쓴 책들 막 이렇게 소개도 하고 한 가지를 발표하고 그러면 상금도 주시고 이거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시키셨던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고 나 국어교사가 되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뭔가 가족 문화 중에 하나 꼭 만드셔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 그거를 계속 하는 이런 걸 하나쯤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번 독서록 발표대를 하셔도 좋고요. 꿈을 공유하는 만다라트 차트나 진로 로드맵이나 우리 가족의 각각의 목표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 이거 하나만 뭔가 가족 특색 사업처럼 뭔가 하나 하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조맥구 김병수 선생님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프랑스 학교에는 교무실이 없다의 저자이며 조맥구를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병수 선생님과 프랑스 교육과 한국 교육에 대해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의 김성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